네, 오늘 짱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저희와 같이 해보시죠. 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 방면에서 고민이 되는 현재 구간입니다. 개인의 매수 강도는 강화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죠. 자, AI 거품론 처음은 아닌데요. 또 한 번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반도체 필두로 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크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AI 거품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포인트로 저희는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지수 전체도 흔들림 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에서 3%대 하락률 현재 구간 기록 중입니다. 황 팀장님, 일단 투톱의 흔들림이 크게 확인되는 현재 시점입니다. 지난번에도 거품론이 있었는데 그때와 약간 성격상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와 다른 포인트가 일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무게감 먼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비슷한 점 오라클 때하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때하고 똑같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라클은 조금 기대치 못 미쳤지만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하고는 그날 당일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바로 직후까지는.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 좀 많이 밀린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의 빌미를 한국 시장만 새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도 역시 그런 흐름이 조금은 지나갔던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장까지였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라클 블룸버그 기사 나온 게 이제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지연이 좀 늦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기사 발표 시점이 미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거의 다 돼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 이후로부터 주가들이 좀 크게 밀렸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촉발됐던 게 그 전에 나왔던 그 미국 시장의 데이터 센터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리치 기업이라고 봐도 되는 그 페르미라는 하는 기업이 원전주죠.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업이 계약 취소 건이 좀 꽤 큰 게 나왔죠. 예, 그러면서 추정컨대 이 계약 취소를 한 기업이 오라클로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변 정황과 뉴스에 이런저런을 좀 껴맞춰 봤을 때 그리고 오라클의 그 뭔가 오라클의 협상을 토대로 해보면 오라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좀 몇 가지가 겹친 상황에서 진짜로 지원하나 보다. 후행적으로 오라클이 이제 너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걸 협상을 하려고 이제 취소한 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AI 섹터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시장에서 자금이 AI 쪽에서 빠져나온 부분들이 완전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약간 경기 방어주라던가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로 자금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저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봐요. 워낙에 2023년부터 M7 쪽으로 집중됐던 수익 집중이 그리고 이제 다른 섹터들은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성장률이. 근데 점점 격차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M7들은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데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요. 지금 중소형주들이라던가 지금 올라오는 다른 경기 민감 주식이라던가 소비재 이런 주식들은 성장률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거 주식 좀 팔아서 이제 좀 덜 오른 주식들에 살 수 있는 명분도 제공된 상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엇갈렸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AI 섹터들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한 빌미를 줬었던 것 같고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은 또 지나고 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라클, 브로드컴, TPU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어쨌든 돈을 풀어가는 단계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AI 쪽으로는 수급은 올 수 있다. 다만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관리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작전상 후퇴 정도의 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풍향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이크론의 실적을 분기점으로 봐도 괜찮은 걸지 이 점도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충분히 브레이크는 걸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TSMC 지난달 발표 실적 나온 거 보면
안 좋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낸드나 디램 같은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제 노트북이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SSD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SSD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실제로 못 구하고 있고 AS 센터에서 구해서 오시면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나 HBM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센티에 대한 문제이고 가격과 기간 조정에 대한 조정만 잘 지나고 나면 내년 뭐 이맘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분기 중에는 분명히 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좀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던 것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시기가 12월 달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펀더멘털 상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진균 본부장님, 사실 뉴스 자체만 본다면 뭐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메가 사이클이다라는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품귀 현상이다. 앞서 에피소드를 황 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면 다시 장기 계약권을 재협상하는 과정. 내년에 애플과도 재협상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가격대를 설정하는 공식적인 뉴스화가 되면은 실적 측면이, 펀더멘털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열어둘만 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이제 열어두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뭐 디램에 대한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좀 가격이 계속적으로 경신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디램 고정 가격도 7년 만에 고점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업계에서는 단순한 뭐 상세를 넘어서 이제 메모리 쇼티지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이런 이제 수요가 좀 폭증이 되고 있고 공급사들에게는 어떤 좀 가격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좀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은 상승 사이클 초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봤을 때 이렇게 주문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초고속 메모리 HBM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서버 디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는 더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수요는 워낙에 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맞춰주지 못한다면 가격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또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분위기들로 좀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가 연출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최소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AI 뭐 반도체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또 쉬어갈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정의 빌미를 줬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주요 AI와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주들에게는 지금도 충분히 관심 있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본부장님 오늘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AI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건데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어딜까요? 사실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6% 넘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하락이긴 하지만 양봉을 전환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뭐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 12단 제품 HBM4에 대해 양산 절차 돌입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이렇게 하이닉스가 돌려 세웠으니 이쪽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인프라 쪽까지 좀 넓혀가는 것도 또 다른 솔루션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이든 SK 하이닉스이든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오늘자 이 AI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의 경우는 뭐 크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지켜내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지금은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또 언제 또 기대감을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또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가격선만 지지를
해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으로 약간의 어떤 그 내용들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다시 또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지금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 가격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선 기술적인 포인트까지 지금은 잘 지켜봐야 되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탑2 중심으로 오늘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반의 거품론이 팽배합니다. 그 가운데 좀 강한 쪽에 있습니다. 왜 강할까요? 조금 더 기대 가져도 될까요? 로봇 볼 겁니다. 한미 정책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 오르고 있어요 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자체는 짜봤습니다. 오전 장 초반부터도 고개를 들더니 더욱더 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로봇 관련주가 눈에 띕니다. 황 팀장님, 로봇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최근에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AI 거품론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는 빠지고 덜 올랐던 쪽으로 수급이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로봇은 그동안에도 좋았고 계속 뉴스화되고 있는데 AI와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강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지금은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한국 시장이 좀 특이하긴 하죠. 미국 시장도 보면 로봇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네. 성장주 주식들이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초반에 좀 고생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먼저 플러스로 전환된 것들이 로봇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순환매들,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순환매가 양상이 좀 있는데요. 뭐 시장 특유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과거에도 미국 급락장 때 보면 미국 시장보다 이제 조정을 좀 빠르게 마무리하는 국면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많은 뭐 옵션 만기 거치면서 선물 옵션 만기 거치면서 이런 수급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다만 뭐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부분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 보면 이제 미국 시장도 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섹터들은 뭐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좀 활발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특별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예, 지금 가는 주식들이 더 가거든요. 원익홀딩스라던가 뭐 뉴로메카라던가 뭐 그동안 좀 과하게 올랐던 거는 뭐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막 추세를 추세 이탈할 정도의 또 하락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 남은 12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피지컬 AI를 바탕으로 한 로봇 섹터들은 그 안에서 순환매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가볍더라도 오늘 강한 쪽으로 조금 더 응집해서 네. 보는 걸 알겠습니다. 추천하셨고요. 순환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넓혀서 김진겸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로봇주가 계속 이렇게 힘이 강한데 이것도 한켠에선 궁금합니다. 뭐 HL만도가 로봇에 대해서 비전 발표했는데 증권사 평가 좀 엇갈리죠. 그리고 모비스 등도 로봇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고개를 크게 들지 못합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 플러스 알파가 더 잘 갈 것 같은 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완전히 소멸돼 버린 걸까요? CES 본다면 여기가 지금 더 모멘텀 구간일지 아니면 계속 지금 강한 쪽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부품단 로봇 모멘텀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로봇주들이 워낙 좀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한 차례 좀 주가가 올랐어도 로봇주의 경우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올라왔던 로봇주의 경우는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을 정도로 좀 빠르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번 달 초까지 좀 봤을 때는 HL만도를 비롯해서 주목된 로봇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상대적으로 더 오른 종목들이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는 로봇주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차라리 조금 한 차례 좀 눌림이 나오는 로봇주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CES라는 이벤트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 전후로 좀 더 재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주요 로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룹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의 경우가 국내 로봇 시장에서 리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양산 측면에서 적극적인 모습도 좀 나타나주고 있고 주요 그룹사 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로봇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은 로봇주 기대감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주가도 역시나 이 역시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L 만도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렇게 로봇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룹주들의 경우는 뭐 당장 관심에서 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의 경우는 물론 주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여기서 크게 가격성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한 수급적인 부분도 유입이 되는 모습 보여진다면은 충분히 관심 있게 좀 살펴볼 만한 종목군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로봇주와 같은 경우는 강한 쪽에서도 눌림이 나오면이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힌트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기술적으로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를 매수할 만한 눌림 구간으로 본부장님은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T로보티스라든지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워낙 강한 상승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렵다라는 것이나 이런 종목들에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사실 들어가 볼만 하거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차라리 저는 좀 약간 덩치가 있는 로봇주를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현대차 쪽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워낙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모습들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주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있는 현대차 그룹 내 쪽에서는 지금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도 있고 모멘텀은 로봇 쪽 두 분 모두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신성장 동력 그 파워 가운데 로봇 강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방산 이렇게만 묶어서 저희가 이쪽 키워드를 많이 봤는데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의 또 하나의 확장 국면에서 우주항공 키워드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 IPO 주관사 물색한다. 이 IPO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황 팀장이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 가운데 강한 쪽이 좀 눈에 띕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항공 밸류체인 종목에 대한 이렇게 매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 테마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산업의 전환기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지금은 있을까요? 이게 뭐 스페이스X 상장 이슈로 종목들이 많이 엮여서 몇몇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뭐 세배지라고 부르는 세아베스틸 지주라던가. 세아베스틸 지주? 네. 조금 오래된 종목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사실 테슬라 스페이스X와 연결되는데 왜 안 오르지 했는데 결국은 상장 이슈가 나오니까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 외에 뭐 HVM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엮여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말 그대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슈로 묶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테마주의 양상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로켓 회수하는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테슬라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서 이제 겨우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초 단계라고 하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라리 테슬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뭐 지금 오늘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차라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우주항공, 뭐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정말 지극히 테마주의 양상, 트레이딩의 양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 다른 섹터들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AI 섹터가 조금 다시 굳건하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매매하시는 거는 그리고 상장까지 아직 1년 남았거든요. 네. 최소 1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부터는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보유하시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워낙에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는 저는 된다라고 봐요. 네. 다만 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좀 흐른다던가 꺾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말씀해 주셨던 세아베스틸 지주는 또 다른 시선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철강주였다가 뭐 보잉발 이슈도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 이상의 펀더멘털 모멘텀도 있는지 살짝 봐주신다면요. 아니, 뭐 지금은 지주사 이슈로 많이 올랐고요. 단기간에 2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 거래량도 많이 나고 있고 아마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쪽 조금 까다로울 것 같네요.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금요일 날 하루만 저도 이 키워드 이렇게 언급하나 했는데 오늘까지거든요. 본부장님의 시선에는 테마성이 조금 더 강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선으로의 모멘텀 구간 가능성도 많이 열어놓고 계실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이슈를 따라서 옮겨가는 특징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이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물론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에 대한 계획들을 좀 보여지고 있지만 당장 뭔가 이루어지거나 당장 우리가 진행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상당 부분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거고 그만큼의 투자도 많이 좀 들어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좀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주항공 쪽에 워낙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또 그쪽으로 수급이 옮겨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항공우주 관련주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변동성에 취약한 구간이라는 점, 다른 쪽으로 수급 이동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산으로 봤을 때 수주에 대한 모멘텀 대형주로 본다면 어떠한 포인트를 지금 봐야 될지요? 오늘 한화 시스템이 장 초반에 9% 넘게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구간에서도 하락세고요. 한화 시스템이 유독 이 방산 섹터 가운데 강하게 움직이는 그 드라이브 촉매제가 오늘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슈화를 보면은 한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맞긴 한데 오늘 그룹주 내에서 흐름 많이 엇갈리고 한화 시스템은 좀 돋보이거든요. 황 팀장님, 한화 시스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전에 뭐 뉴스 보면은 뭐 해군 파트너 등에 업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 군함 진출 발판 마련한 것 하나로 이렇게 튄 걸지 어떤 요인을 지금은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 오늘 한화 시스템 상승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방어주 성격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 방산주가 특별하게 급등할 만한 이유는 없고 네. 반대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투자 경고 지정되면서 빠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논리가 더 많이 작용한 날 아닌가. 아직까지는 뭐 지금 군수 쪽, 뭐 방산 업체 쪽 좋기는 합니다만 뭔가 이제 투자자들이 종전에 대한 것들도 좀 있고 실적에 대한 것들도 있고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마 좀 약간 혼재돼 있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개별 이슈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첫 구간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성이 나오는지 조금 더 묵직한 수주 이슈가 있는지 계속 이쪽 조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쪽 보죠. 대안주로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개별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관심이 수급으로 확인이 되는 걸까요? 소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 매수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신세계푸드, 이마트 모두 상승세, 강세 국면에서 오늘 이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 9% 이상의 상승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사실 뭐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가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레벨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모멘텀으로 더욱더 바라보면서 기대할 만한 주가, 지금 우리 해석은 이마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현재는 이제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좀 초점이 이마트 쪽으로 맞춰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만약에 물론 이제 완전 자회사 이제 편입한다라고 했었죠.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룹 내에서 식품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시너지는 더욱더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식품 사업 쪽에 대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확대라든지 좀 과감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판단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도 역시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통업체에서도 이 식품 사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회사 편입을
하게 되면서 신세계푸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흡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좀 성장 동력이라든지 또 기대감이 또한 나타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초점의 경우는 이제 이마트 쪽으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리면서 그룹 내에서 이 상장 유지 비용이라든지 또 실적 변동에 따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더욱더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 자회사 편입이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짧게만 더요. 신세계푸드 보유자분은 어떻게 지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지일까요? 공개 매수가는 주당 48,12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가 그 금액대로 그냥 공개 매수를 하는 게 최선의 선택지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경우는 물론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하는 모습 네. 보였었죠. 그래서 이게 좀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연출할 때마다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 관점이 더욱더 낫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번 더 질문을 가봤고요. 오늘 이마트는 개별 이슈가 있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소매 유통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떠한 요인에 근거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편의점주까지 일제히 지수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황 팀장님, 오늘 백화점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강합니다. 이게 덜 올랐기 때문에 뭐 방어주 성격의 수급인가요? 아니면 뭐 연말 다시 한번 매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무언가 믿음으로 가는 자산의 이동 성격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신세계나 뭐 이매트나 뭐 신세계 푸드나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비재 섹터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대표적인 조금 잊혀져 있는 뭐 SAMG 엔터라던가 다른 소비재들도 오늘은 좀 좋은 흐름입니다. 화장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지금 그 성장 주식들이 조금 이익률 자체는 좀 꺾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고생했던 섹터들은 이제 내년도 좀 기대해보는 구간들이 좀 실적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성장 주식들에 대한 좀 우려도 좀 있는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으로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대피처 역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코스피는 코스피 안에서 철저하게 순환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너무 빠졌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지금 오른 주식들을 따라갈까 고민 너무 급하게 성급한 결정 내리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환매 장세, 이번 주까지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수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판을 짜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순환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살짝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신세계가 유독 강합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유통주 가운데 유독 가장 높은 구간에서 노크를 하고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고 보기는 신세계는 조금 어려워서요. 뭐 일각에서는 자산주로 평가가 되면서 뭐 테마성 이슈도 엮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이슈와 측면에서 본다면 신세계는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현재 뭐 이렇게 전반적 주식 상황 본다면 복합 개발 관련한 모멘텀도 트리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도 할까요? 뭐 말씀하셨던 게 일단 지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톰이나 개발에 대한 이슈가 사실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유통주 대비해서 확실히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모멘텀을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도 좋고, 그 다음에 싸기도 싼 종목이기도 하고요. 좀 답답한 종목이지만 그동안 많이 눌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또 하나의 섹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의 흐름까지 궁금하실 듯해서 추가적인 질문 좀 이어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쫙 리스트 놓고 확인해 보시면은요, 유독 강한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특히 생물보안법 이슈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6%까지 똑같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고공행진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전의 흐름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현재 6% 구간입니다. 삼성 에피스는 오늘 조용하거든요. 반대로 오늘 바이오로직스가 주목받는다라는 논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외부적인 이슈로 이제 다시 삼바의 시대가 온 걸까요?
일단은 좀 가장 큰 내용이 있다면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주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또한 여기에 대해서 반사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기존 중국 기업들은 워낙에 좀 맡은 사업 물량을 대다수 또 일부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직스도 충분한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직스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 시밀러 사업 분할로 인해서 이해상충 이슈도 해소가 되었었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신규 수주도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좀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CDMO 기업들의 신규 수주 확보를 통해서 더욱더 매출 경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바이오직스의 경우는 이런 생물보안법 이슈를 가지고 현재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의 경우는 뭔가 이슈가 좀 더 뚜렷해지게 된다면 주가도 역시 그거를 좀 강하게 반영하는 경향을 좀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직스의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방향성이 또한 움직임이 어떻게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중심의 종목이 오늘 선전 중입니다. 이 점도 우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은 팀장님, 오늘 시총상위 코스닥의 내부의 종목군들을 보면은요, 사실 비만 키워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무언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빨간불이 좀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이벤트 또 한 번 빅파마의 연결고리를 찾는 수급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이제는 벗어났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아직 리스크 구간인지도 궁금합니다. 절정 구간은 벗어난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다만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BL 바이오가 그 높은 곳에서도 오늘 사실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비만 관련 섹터들 오늘 올릭스나 D&D 파마텍도 좋은 모습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좀 재미없는 리가켄 바이오나 보로노이나 다른 뭐 유수의 바이오 회사들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이슈는 삼바 같은 여러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ST팜이나 SK바이오팜이나 셀트리온이나 이쪽에 관련된 재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텍은 연말 연초 수주와 관련된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모멘텀과 연동돼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번에 좀 특이하게 12월 초까지 좀 셌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인데 네. 이왕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은 이번 주만 잘 버티시면 연말 연초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 좀 가져보도록 하죠. 물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한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